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전문 유튜브 상속 이야기 강사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륜반환 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유륜반환 청구 소송은 증여나 유언, 유언에 대한 증여, 유증을 반환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구할 때 이 두 사람이 상속인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게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A, 유증은 B. 요것도 이제 상속인인 경우가 있고 이게 제3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속인인 경우도 있고 이게 제3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소장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누구를 피고로 잡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사람만을 상대로 유륜 반환 청구소송을 했는데 중간에 얘를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집어넣으려면 별소를 신청을 해서 병행 심리를 하든가 병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둘을 했는데 나중에 소송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 청구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증건조이기 때문에 유륜 반환 청구소에서는 그러다 보면 얘에 대해서는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처음에 예상을 다 하고 소송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전체 재산이 얼마일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처음 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나중에 청구치 변경할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소장을 피고를 누구로 잡을지 이렇게 정리를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소장을 청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아시겠지만 실무 위주입니다. 저는 그래서 실무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의 경우 수를 들어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증여가 있고 여기도 증여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나 손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속인입니다. 자, 요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소장을 작성하고 피고를 잡느냐는 문제입니다. 요 손자나 며느리도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게 1년 이내에 증여해서 이거는 기초재산에 무조건 포함이 된다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는 악의의 증여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1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유륜권자를 해야 할 걸 알기 때문에 반환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년 이전이고 선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륜반환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제3자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요게 하나 더해서 요 두 개, 요게 합쳐진 경우입니다. 합친 경우.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유류분 딱 봤을 때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될 것도 있고, 원칙적으로 안 될 것도 있고, 이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한 사람한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얘는 포함되는데 얘는 포함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장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제가 요거를 이제 칠판에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주의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주의적은 상속인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냥. 이 상속인한테 청구하는데, 여기에는 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있고, 며느리나 손자가 받을 증여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상속인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대법원 판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거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3자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사실상 며느리하고 손녀한테 증여한 게 아들한테 증여한 것과 다름이 없다면 그거를 아들이 받은 걸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전부 다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선택하냐면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로 가버리면 1년 이전이든 뭐 유류분 관리를 해야 할지 알고 한 증여든 이런 걸 증명 안 해도 됩니다. 원래 며느리를 따로 구분해서 이 사람들이 받은 걸로 보려면 1년 이내 증여라는 거, 그리고 그 이전 거는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받은 걸로 봐버리면, 주장을 하고 그것이 인정이 돼버리면 기한의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증의 문제, 기초재산을 최대한으로 다 받으려면 며느리하고 손자가 받을 것까지 전부 다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잡으려고 한다면 그거를 상속인이 받은 걸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겨 넣습니다, 여기다 그냥. 그래서 이걸 주의적 청구라 그래서 상속인한테 다 청구합니다.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다, 며느리하고 손자가 받은 게 부동산이다 그러면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한테.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을 상속인한테 증여하고 며느리한테 증여했다. 자, 유류분이 요만큼입니다. 예? 며느리한테 주고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청구합니다. 이렇게. 상속인한테 청구합니다. 근데 부동산이 달라. 상속인, 며느리. 자, 상속인한테 이 지분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아니니까. 유류분반환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액으로 청구합니다. 가액. 돈. 그러니까 상속인은 요만큼에 대해 유류분, 요만큼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1항을 받고, 그 다음에 2항으로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상속이 너가 돈으로 지급하라. 왜? 원물 반환이 안 됩니다, 이거. 소유자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 이걸 구분해서 봐버립니다. 판단을. 우리는 상속인한테 상속인을 받은 걸로 다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딱 보니, 그건 아니고,
이거는 며느리가 하고 손자를 구분해서 봅니다. 이렇게 수증자를. 그럼 우리는 상속인이 받은 건 상속인한테 청구하고, 여기는 여기다가 청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를 여기로만 잡아버리면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비적으로는 이제 상속인하고 며느리, 손자를 전부 다 피고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하고 손자가 받은 증여를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봐가지고 전부 상속인에 독박하는 게 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상속인한테 받은 건 상속인한테, 며느리하고 손자가 받은 건 며느리하고 손자한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예비적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 1114가조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1년 이내 증여인지, 그 이전 증여라면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할 증여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만약에 이걸로만 해볼,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요거 이제 나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류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주의적으로 상속인, 예비적으로 며느리와 손자에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가다가 이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요걸로만 가는 경우도 있고, 두 개 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며느리하고 손자가 한테 증여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주의적, 예비적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증여와 유증. 아까는 수증자가 다릅니다. 그렇죠? 상속인이 있고 며느리와 손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증여 방식이 틀립니다. 이게. 하나는 증여고 하나는 유증입니다. 왜 이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냐면 이게 우선적으로 우선 반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류 반환 청구성을 했는데 유증재산에서 전부 다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필요 없습니다. 얘만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면 얘한테 청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피고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는 부동산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더 증여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유류를 얼마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유증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유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될지 얘대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초창기 어떻게 하느냐, 둘 다 피고로 잡습니다. 그냥 둘 다. 왜 또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잡아야 이 조사할 때 유리합니다. 얘만 피고를 잡으면 얘에 대해서 조사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아니 얘 피고도 아닌데 당사자도 아닌데 왜 얘 걸 뒤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 안 해줍니다. 이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를 두 개 다 피고로 잡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조사하고 뭐 감정 신청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청구 취지 변경이 되죠. 이 청구 취지 변경은 마지막 판결을 받기 최종 전에 직전에 내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다 조사하고 다 감정하고 다 해보니 내가 받아야 될 게 얼마다 라는 걸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마지막 내는 의사입니다. 소장은 잘 모를 때 그냥 처음에 이건 최종적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뭐 사실조회도 있고, 네, 조사도 하고, 감정신청도 합니다. 네, 감정신청하고, 해서 이제 금액을 다 확정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딱 해보니, 요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예, 요거 갖고, 위증만 갖고 충분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는 취하는 거냐? 취하는 거냐? 이때, 취합니다. 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취 안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왜? 청구는 얘한테만 해놓고, 취 안 하겠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취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항소를 하게 돼. 취하면 이제 소송이 없는 걸 내버립니다. 항소를 합니다. 근데 항소 중에 보니까, 얘한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에 얘를 다시 추가 못합니다. 이미 취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별소로 넣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별소로 넣어서 다시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신문을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이게 수원 사건인가? 한 번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냥 취합니다, 이렇게. 취하고, 그냥 청구시 변경하고, 변경한 다음에 취하고, 판결 떨어지면 항소심 가도 얘가 들어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며느리하고, 상속인하고, 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며느리, 손자에 대한 증여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주의적으로 상속인한테 청구합니다. 그냥 뒤집어 씌웁니다, 그냥. 여기에는 상속인이 받은 것과 며느리, 손자가 받은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상속인한테 전부 청구하는 겁니다. 예비적으로 상속인과 며느리, 손자에게 받은 거를 각각 피고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청구시 변경할 때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상속인하고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가 동시에 있을 때 소장은 어떻게 되느냐? 주의적, 예비적 두 가지를 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고는 상속인도 되고 며느리와 손자 이렇게 세 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상속인의 가족들한테 증여했을 때, 그랬을 때 유류분 방을 청구하는 소장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와 유증이 있을 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면 그냥 한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이럴 때 각각 전부 각각 피고를 잡고 그걸 청구 금액은 그냥 증여와 유증 금액의 n분의 1이다. 유류분 비율대로 청구해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시 변경을 통해서 나중에 정리하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사람도 피고, 유증받은 사람도 피고입니다. 피고를 다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얘가 제3자인 경우도 있고, 얘가 이제 그 상속인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일로 가면, 당연히 피고를 잡는데, 갈렸을 때,
이게 며느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다 피고로 잡으면 됩니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 사회 현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이런 방안 총무소송도 그렇고, 뭐 증여하는 과정이라든가 순서라든가 당사자라든가 뭐 수증자, 뭐 규모 이런 거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딱 놓고 해법을 제시할 때는 그 사건의 특징에 맞춰서 하는 거지, 이런 어떤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큰 흐름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원칙은 있습니다. 원리 원칙은. 큰 테두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드리는 것도 뭐 그런 겁니다. 이게 큰 테두리.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실무의 경험을 더해서 이제 개별적 사건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수증자가 상속인과 며느리, 손자의 경우 어떻게 소장을 작성하는지, 피고를 누구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에 뭐 피고를 어떻게 잡고, 피고를 어떻게 누구누구를 잡고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속이익의 강사 이지호였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